안녕하세요, 다오월드입니다. 오늘 파이 소식을 전해드리기 전에 먼저 암호화폐 시장 분위기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암호화폐 시장에 활기가 돌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대부분의 알트코인이 조금씩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물론 수치적으로 보자면 큰 폭의 상승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최근 크립토 전체 시가총액을 보자면요, 2.5조 달러에서 2.7조 달러까지 횡보를 해왔던 상태였는데 현재는 2.8조 달러로 소폭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제작하는 시간 기준으로 해서 비트코인은 4% 이상 상승을 하고 있고요. 오랜만에 이더리움도 6% 이상 상승을 해주고 있고, 솔라나 7%, 그리고 XRP가 조금 더 상승을 해서 유의미하게 10% 이상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런 현상이 오늘 나오게 된 이유로는 오늘 새벽 있었던 FOMC 회의 발표가 있었고요. 일단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요, 금리는 우리가 예상을 한 대로 동결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건 이후에 이 제롬 파월 의장의 인터뷰 내용이 되겠는데요. 파월 의장은 이번에는 비둘기파냐 매파냐 이 둘 중에서 굳이 우리가 골라보자면 비둘기파에 좀 더 가까웠다라는 겁니다. 이번 FOMC 회의에서 주목할 것은 두 가지였는데요. 첫 번째는 점도표였고, 또 두 번째는 파월 의장의 발언이 어떤 방향을 나타내는지, 여기서 시장의 분위기를 결정하는 부분이었는데, 점도표나 여기서 나타난 데이터를 보았을 때는 약간의 경기 침체 신호가 감지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하향 조정이 되었고요. 반면에 물가 상승률은 예상치보다 소폭 상향 조정이 되면서 스태그플레이션을 나타내는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우려할 수 있는 수치가 나왔지만은 이후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은 이 부분이 좀 희석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최근에 불거진 관세 이슈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영향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일시적일 것이다 라는 표현을 사용을 했고요. 또 이번에 양적 긴축 속도 조정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한 지급준비금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천천히 양적 긴축을 유지할 것이다 라고도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시장은 우리가 우려했던 최악의 상황으로는 가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안도감을 얻었고, 따라서 크립토 시장 분위기도 긍정적으로 전환이 된 것으로 보이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비트코인의 큰 상승은 보이지 않고 있고요. 하지만 적어도 추가 하락을 막아섰고 이번에 반등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시점이 되었다라는 부분, 그리고 최근 많이 하락을 해왔던 메이저 알트들에게도 깜짝 반등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의미를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리플 XRP 잠시 살펴보면요, 전날 대비 12% 이상 상승하면서 상당히 눈에 띄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덩달아서 리플과 커플링이 되어서 움직이는 스텔라 루멘 또한 7%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와척으로 계정을 보면요, 리플의 CEO이죠, 브래드 갈링 하우스가 직접 나와서 SEC 측에서 리플에 대한 소송을 취하를 하였고, 사실상 이 소송 케이스는 리플의 승리로 종료가 됐다, 이 사건은 끝이 났다 라는 직접적인 인터뷰를 실으면서 이에 대해서 리플이 10% 정도 상승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리플과 SE 소송이 마무리가 된다면요, 리플 측에서 여러가지 호재들이 생겨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XRP의 현물 ETF 출시가 좀 더 본격화가 될 수도 있겠고, 리플 자체 IPO도 가능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플 측에 큰 투자 자금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또는 여러 기업과 추가 파트너십이 나올 수도 있고, 여러가지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에 관한 부분을 앞으로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하지만 와척으로 계정과 이 브래드 갈링 하우스가 출연을 해서 SEC와의 소송 종류가 언급이 되긴 했지만 이 최종적인 부분은 좀 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페이퍼상으로 좀 더 나온 부분이 있는지 저도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고, 현재 영상을 만드는 시간 기준으로 해서 리플 XRP와 스텔라 루멘 모두 한 번에 빔을 쏘고 나서 현재는 조금의 되돌림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이것도 최근에 크립토 시장이 분위기가 너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리플이나 스텔라가 방향성을 상방으로 좀 더 크게 열어놨다 정도로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긍정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암호화폐 시장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 날씨가 꽤 맑다라는 얘기를 전해드리면서 파이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는 전날 대비해서 약 4.3% 정도의 소폭 회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17달러 라인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불행 중 다행으로 어제는 큰 하락폭이 있었지만은 1달러 라인, 이 지지 라인을 더 이상 넘겨주지 않았습니다. 1달러까지는 방어를 잘 했고 지금은 소폭 반등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만약 오늘도 암호화폐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았다면은 이 파이의 1달러 지지 라인도 위태로울 뻔했었습니다. 다행히 오늘은 전체적으로 비트, 알트 모두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파이 또한 1달러 지지 라인을 지켜내고 다시 반등을 하는 데 있어서 현재 이로운 타이밍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현재 보는 차트는요, 비트코인과 파이와의 이 하루 동안 가격 변화 라인입니다.
파이의 경우에는 어제 하루 동안 비트나 암호화폐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와 조금 디커플링이 되어서 파이만 유독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오늘은 전체적인 암호화폐 시장이 소폭 지금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파이도 이 흐름을 좀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시총 순위 변화를 보면요, 최근까지는 파이가 11위를 유지를 하고 있다가 어제는 17위까지 떨어졌었는데요, 현재는 다시 16위로 조정이 된 것을 볼 수 있고, 현 시장에서는 파이가 스텔라, 헤데라, 아발란체, 수이와 비슷한 시총 규모를 가지고 경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파이코 팀의 공지가 있었습니다. 마이그레이션을 위한 2단계 인증 방법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이 부분은 제 4일 전 영상에서 이미 다루어 드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짧게 요약만 해드리겠습니다. 코어팀이 보통 업데이트를 먼저 진행을 하고 그 중요 관련 사항을 모두들에게 언급을 한 후에 공지가 좀 늦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답답하기도 한데요, 이번에도 그런 케이스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마이그레이션을 위한 2단계 인증 방법이 왜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지난 영상에서도 설명을 해드렸었습니다. 파이데이 이전부터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중지가 있었습니다. 지금 마이그레이션이 진행이 되고 있지는 않죠. 그 이후로는 소수 유저들에게서 마이그레이션을 받을 지갑 주소가 의도치 않게 변동이 되는 그런 상황이 신고가 들어왔고, 코어팀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마이그레이션을 받기 위해서 보안 문제를 좀 더 강화하겠다라는 언급이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솔루션이 나온 것인데요, 마이그레이션을 주기 전에 그 사용자가 확실한지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비밀 구절 확인, 이메일 인증 확인까지 통과를 해야 되고 마이그레이션을 주겠다라는 의지로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거는 파이 앱에 이메일 주소를 등록을 할 때는 최근까지도 잘 사용을 하고 있는 이메일 주소를 등록을 해야 된다는 것 다들 알고 있으실 겁니다. 이 등록된 이메일 주소를 통해서 인증 코드나 여러 확인 절차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겠고요. 또 현재 KYC 인증을 완료한 분들에 한해서 파이 앱에서 이메일 추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메일을 등록을 하다 보면은 마이그레이션을 받지 않은 유저들에 한해서 채굴 버튼을 누르시다 보면은 마이그레이션을 위해서 이렇게 지갑 2단계 인증을 요구하는 창이 뜨게 됩니다. 이 지갑 주소로 마이그레이션을 받는 게 맞다면 아래 보라색 버튼을 눌러서 이 지갑 주소를 인증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24개 영단어 비밀 구절을 입력을 해줘야 되고요. 그러면 등록된 이메일 알림을 통해서 2단계 인증을 완료하라는 그런 안내를 순차적으로 받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스캠 이메일이 정말 많이 오고 있는데요, 이메일 주소를 꼭 이렇게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 이메일 주소만 신뢰를 하셔야 되고요, 여기 보이는 이 이메일 주소와 다르다면은 스캠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여기서 이메일을 열어서 확인을 하실 때는 파이 앱을 사용을 하고 있는 휴대폰으로 직접 확인을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PC 등으로 이메일을 확인을 하게 되면 인증이 잘 안 되었던 걸로 피드백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미 마이그레이션이 시작이 되었고 14일 보류 기간에 있는 분들도 이 인증을 똑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이그레이션을 받기로 예정되어 있던 그 파이코인이 다시 롤백이 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여러분들이 마이그레이션을 받게 되면요, 초반 14일 동안은 그 파이코인을 건들 수가 없습니다. 파이 블록체인이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고요, 이 14일 동안에는 파이코어 팀이 여러 문제점을 체크를 해보고 문제점이 발견이 되면 그 마이그레이션을 취소하도록 하는 기간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마이그레이션을 받았다 하더라도 초반에 14일이 넘지 않았고 현재 파이코인을 활성화할 수 없는 분들은 위에서 언급해드린 것처럼 인증창이 뜨게 되면요, 무조건 이것을 실행을 해주셔야 그 파이코인을 14일 후에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슈를 잠시 전환해서요, 현재 파이코어 팀에게 KYB를 신청을 하였고 여기에 대해서 공식적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여러 디파이 프로젝트들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이 X 플랫폼을 보면요, 정말 많은 프로젝트가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 예로 CPI 네트워크를 보면요, 최근 파이코어 팀에게 KYB를 신청을 하였고 파이 위에서 디파이 생태계 확장을 계획하고 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고, 파이지 스왑이라는 프로젝트도 KYB를 신청을 했고 이 파이 블록체인과 통합을 하기 위해서 다음 단계들을 남겨두고 있다, 이런 거를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파이다오 스왑을 보더라도 역시나 파이 KYB 신청을 해놓았고 현재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현재 제가 언급을 해드린 앱들 말고도 좀 더 다수의 앱들이 KYB 신청을 해놓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는 잘 들어보지 못한 다수의 낯선 디파이 앱들 또한 파이코어 팀에게 KYB 신청을 해놓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이런 디파이 앱들이 얼만큼 KYB를 통과를 하게 되고 파이 생태계에 1차적으로 올라올 수 있을지 우리가 좀 더 기다려 봐야 되겠습니다.
한 예로 지난 2월 20일을 돌이켜보면요. 파이가 오픈 네트워크로 전환을 한다라고 공식 공지가 나왔을 때 무려 20개가 넘는 중앙화 거래소 측에서 이 파이 코인을 공식적으로 상장을 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했었지만은 결과론적으로 대부분의 거래소가 파이의 KYB를 통과를 하지 못했거나 파이코 팀의 승인을 얻지 못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여기 보이는 5개의 거래소만 KYB를 통과를 받았고 파이를 정식적으로 상장을 한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많은 앱들이 KYB 신청 관련점 포스팅을 올리고 있지만 이 중에서 아마 일부만 KYB를 통과를 하고 추가 발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도 추측을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슈를 잠시 바꿔서 이번에는 닷파이 도메인 경매 관련해서 잠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 온체인 데이터 분석 사이트 중 하나이죠. 파이스캔으로 접속을 해보시면요. 현재 이 닷파이 도메인 경매가 어느 정도의 자금이 몰리고 있는지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대체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데이터를 보시는 것처럼 현재까지 입찰이 된 수는요 10만 건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찰이 된 파이의 총수는 약 290만 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입찰이 된 이 파이의 총 밸류를 이 달러로 환산을 해보면요 약 340만 달러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현재까지 최고 입찰가는 무려 3만 10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3만 10파이를 달러로 다시 환산을 해보면요 약 3만 5천 달러 이상의 가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약 5개 이상의 입찰 금액이 10,000파이가 넘은 것으로 나와 있고요. 좀 더 하단을 살펴보시면 최고 입찰을 걸어놓은 지갑 세부 주소들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시간이 되시면요 이 파이스캔 사이트 방문하셔서 이런 부분도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파이 도메인 경매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캔니님이 공유를 해주신 자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어팀은 파이앱 개발자들에게 따로 공지를 하였고요. 파이앱 개발자들이 이 파이앱을 파이넷으로 마이그레이션을 완료를 했다면 사용하고 있는 해당 닷파이 도메인은 경매에 포함이 되지 않을 것이고 파이 개발자들을 위해 사용이 된다라는 전달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개발자들에게 도메인 확보에 대한 배려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래서 현재 개발 중 또는 출시 준비 중인 파이앱의 도메인을 미리 선점하려고 경매를 따로 진행하실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획득을 하려고 경매를 진행을 한다 하더라도 이미 그 파이앱이 존재한다면은 그 경매건은 취소가 될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어팀 물량 움직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어팀 지갑은 15일 전에 움직인 것이 마지막인데요. 이 전체적으로 움직인 물량을 보면요, 코어팀 물량이 바로 거래소로 지킹을 한 물량도 있고 아직 전체적으로 매도가 되지 않은 물량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움직인 주소를 모두 잠재적으로 매도한 물량 또는 매도가 될 물량으로 계산을 해보았을 때 총 999만 개의 파이가 현재까지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약 1000만 개의 파이가 매도를 위해서 움직였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좀 디테일한 부분을 보면은 파이코어 팀이 이렇게 GALY로 보낸 이런 40만 개, 50만 개의 물량들은 코어 팀의 수익화를 위해서 이렇게 전송이 되었다라고 보는 게 맞겠고요. 그리고 보름 전에 움직였던 200만 개 지갑을 보더라도 이것도 조금씩 분할이 되어서 수익화를 위해서 거래소로 움직이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을 총 정리를 해보자면 마이그레이션이 된 코인의 수는 약 68억 개입니다. 그리고 이 중 락업 해제가 된 코인의 수는 약 17억 개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여기서 이 17억 개는 잠재적으로 매도가 가능한 수량이다, 실유통량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파이코어 팀은 약 1000만 개 정도의 파이를 매도를 했거나 매도를 위해서 코인을 움직였다, 이렇게 비율을 계산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 코인 시장 분위기가 다소 침체되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요. 또 지속적인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파이 또한 큰 폭의 하락을 경험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새벽 이후로 분위기가 조금씩 반전되는 조짐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물론 이것이 곧바로 강세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단정을 할 수 없습니다. 아직 넘어야 되는 산이 너무 많은데, 하지만 이렇게 점차 시장 분위기가 반등의 기미를 보이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반가운 소식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오늘은 크립토 시장의 긍정적인 흐름을 좀 더 이어가기를 응원하면서 이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